전체 시장 혹은 업황 안 좋은 건 안 좋다 치고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회사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 그런 관점에서 각 섹터별로 다 있어요. 자, 그럼 2023년에 혹시 좀 유망한 분야 어디로 보시는지, 그리고 아까 전에 네. 싼 주식이 굉장히 널려 있다고 하셨는데 좀 지금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영역은 좀 어디 쪽에 있을까요? 특정 영역이라기보다는 네. 각 영역에서 네. 괜찮은 주식들 많아요. 그럼 뭐 최근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섹터를 찍어드리는 뭐 그런 거는 못 하겠고 뭐 최근의 흐름을 보면 뭐 반도체를 봤을 때 반도체 대형주는 안 좋은데 그 소재주는 좋았던 그런 흐름들이 있었거든요. 반도체가 한창 다운사이클 간다라고 하면서 이 주식들도 다 같이 빠졌는데 근데 여기서 사실 이제 공급 축소를 한다라고 말은 해놓고는 실제로 공급 축소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그러면서 웨이퍼 인은 계속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웨이퍼 투입하는 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뭐 소재나 소모품류 이쪽은 실적들이 계속 좋았던 거고 그렇게 좋게 나오고 나니까 그리고 반도체도 이제 계속 이제 언제 턴어라운드 하느냐가 이제 계속 전망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긴 하지만 시간도 지났으니까 그러면은 뭐 내년 상반기쯤에 반도체가 바닥 짚고 반등한다면은 반도체 주식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반등할 수 있을 거고 그러면은 원래는 전체 업황에 맞물려서 중소형주도 안 사다가 이제는 중소형주는 사도 되지 않나? 뭐 이런 흐름으로 중소형주는 반도체 큰 주식들과 관계없이 그냥 세게 반등을 한 이런 움직임이 최근에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돈 잘 버는 좋은 회사들은 들고 버티고 있으면 1년에 한두 번? 두세 번? 그 정도는 또 혼자만 달리는 그런 때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탑다운으로 좀 내년 전체 증시 전망 어떨 거냐? 어떤 섹터가 유망하냐? 그럼 그중에서 탑픽 항상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그냥 뭐 전체 시장 혹은 업황 안 좋은 건 안 좋다 치고 이거를 버텨낼 수 있는 회사들은 뭐가 있느냐 이런 쪽으로도 좀 고민을 해보는 게 좋고 그런 관점에서 각 섹터별로 다 있어요. 각 섹터별로 우리는 좋은데 시장이 안 좋으니까 혹은 업이 안 좋으니까 같이 싸잡아서 이 너절한 가격에 널려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많은 섹터별로 다 있어요. 지금 탑다운이 아니라 조금 종목에 굉장히 좀 집중하자는 건데 그럼 가치 투자자의 관점에서 좋은 주식이란 뭔가요? 일단은 어떻게 좀 발굴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제가 가치 투자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대표님 그쪽 계열이라 단타는 아니잖아요. 뭐 가치도 단타 칠 수 있죠. 가치 단타. 트레이드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게 뭐냐 대체. 주식을 소유한다는 건 뭘 하는 거냐. 주식 가지고 계신가요? 가지고 있죠. 네. 왜 가지고 계신가요? 돈 벌려고요. 돈 왜 벌죠?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왜 벌 수 있죠? 주식 가지고 있으면 이제 뭐 두 가지겠죠. 네, 배당 혹은 시세 차익. 그렇죠. 네, 그렇죠. 대체로 그렇게 많이 말씀을 해주세요. 네, 자연스러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시세 차익은 이것보다 더 비싼 가격, 내가 산 것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른 사람이 사줄 거다라는 기대감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은 뭐 때문에 더 비싸게 사주는 거지? 그래서 시장에서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나보다 더 바보인 사람한테 그러니까요. 넘기고 또 더 바보인 사람한테 넘기는 그쵸, 거다라고. 그쵸. 그렇게 되면 이게 순환 참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면은 예를 들어서 이 볼펜을 내가 1,000원에 사서 2,000원에 팔고 2,000원에 사서 4,000원에 팔고 어떤 물건이든 간에 그런 식의 논리는 세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좋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른 누군가 사줄 거다라는 걸 배제하고 그 시나리오를 배제하고 이 주식과 나 둘 사이에서의 얘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벤자민 그레이엄이라는 훌륭하신 분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가치와 가격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관계인가요? 가격은 내가 주는 거, 가치는 내가 받는 거. 아주 심플하죠. 가격은 주는 거, 가치는 받는 거. 그럼 가격은 내가 얼마 주고 샀냐 이거잖아요. 명확하잖아요. 네, 명확하게 나오고. 그럼 내가 받는 건 뭔데? 주식은 나한테 뭘 주는데?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럼 주식이 나한테 주는 거 배당 주죠? 근데 배당을 안 줄 수도 있잖아요. 안 줄 수도 있죠. 그러면 주식은 나한테 뭘 주는데? 기분을 주나? 기분이 좋나?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그럼 안 되잖아요. 악몽을 주나? 그럼 안 되잖아요. 둘 다 주죠. 네, 둘 다 주죠. 오르고 내리니까. 네, 주식은 나한테 뭘 주느냐라는 얘기를 하려면 일단 주식이라는 게 뭐냐라는 얘기를 먼저 해야 되고 주식은 뭐죠? 그냥 법적인 실체가 뭐죠? 야, 이 짧은 시간에 질문이 한 10번쯤 나온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냥 할까요? 제가 자문자답을 할까요? 자, 주식은 뭘까요? 주식은 뭘까요? 주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는 네. 기업의 자기 자본에 대한 소유권이죠. 그러니까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의결권이 생기잖아요. 의결권이 있고 그다음에 배당 수령권 뭐 이런 게 있고 네. 정확한 용어인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배당을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있어요.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이런 거 이 멘트 들어본 적 별로 없으시죠? 네.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 이게 대체 뭐지? 그러니까 주식을 산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그냥 제가 김 작가 선생님한테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업하고 싶은데 돈 좀 주세요. 100억. 네. 네. 아이, 뭐, 있다고 치고. 네. 있으실 것 같지만, 네. 있다고 치고. 네. 100억을 그러면 이제 그렇게 질문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뭐, 이자 얼마 주실 건데? 하면, 이자 안 드린다고. 그냥 달라고. 네, 그냥 주시고, 사업 열심히 해서. 소금 뿌리겠죠. 네,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알아서 사업해가지고, 그냥 열심히 벌겠다 그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올 한 해 만약에 100억을 맡겨서 그럼 한 10억 벌었다. 그러면 10억을 바로 돌려줄 거냐? 그것도 아니고 10억 내가 계속 사업해야 되니까 그냥 한 1억 정도는 필요 없으니까 1억은 지금 드릴 수 있는데 9억은 사업에 계속 재투자를 해야겠다. 그럼 언제까지 재투자해서 언제까지 사업할 거냐? 그것도 그냥 내 맘대로 하겠다. 그럼 맡기고 싶은 생각이 안 들잖아요. 안 들죠. 안 들죠. 네. 근데 주식을 산다는 게 이런 거예요. 왜요? 주식을 소유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기업이 주식회사가 어떻게 형성이 되죠? 자기 자본을 모아서 설립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경영진 어떻게 뽑죠? 주주들 주총에서 투표해서 뽑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영진 회사의 대표이사나 혹은 임원들이 선임이 된 거는 주주들이 투표해서 자, 우리 돈을 알아서 잘 굴려서 알아서 돌려주세요.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투표로 뽑아서 선임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직원도 뽑고 뭐 설비도 투자하고 뭐 사무실도 구하고 등등등 그리고 어떤 제품을 만들 거냐 뭐 연구개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제품을 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익이 났다? 이익이 났다고 해서 바로 안 돌려주잖아요. 네, 그냥 우리 재투자해야 된다. 돌려드려봤자 10억 벌어서 10억 돌려드려봤자 어디다 쓸 건데요. 은행 넣으면 이자, 요즘엔 또 이자가 높죠. 네, 그래서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네, 아무튼 드려봤자 별로 딱히 할 거 없잖아요. 우리한테 계속 맡겨두는 게 더 나으니까 제가 계속 재투자할게요. 마음에 안 들면 나 자르시던가 이거예요. 그래서 주주들은 마음에 안 들면 경영진 교체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의결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주식을 소유한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시라 모르겠다 하고 대뜸 그냥 돈을 맡겨놓고는 그냥 경영진 하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죠. 여기에서 마음에 안 들 때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주주들이 힘을 합세해서 그냥 경영진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회사를 뽀개거나 그러면은 자, 여기서 회사가 돌려주는 게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자, 돈을 열심히 벌어서 돌려드리는 게 주식회사가 하는 일이에요.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는 그거예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그럼 두 가지가 필요하죠. 얼마나 많이 벌 거냐. 그 다음에 이 돈을 정말 주주를 위해서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돈을 벌긴 버는데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번 돈을 당장 안 돌려주고 유보를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일부는 돌려주고 일부는 유보시키는데 그 유보시키는 그 명분이 정말 좋은 투자안이 있어서 정말 주주에게 돌려주는 것보다는 여기에 재투자를 해서 주주가 직접 굴리는 것보다 여기서 굴리는 게 더 크게 나중에 더 큰 배당을 해줄 수 있다라는 진짜 그 이유로 유보를 해야 그래야 주주 입장에서 가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더 이상 유보해봤자 뭐가 안 될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때 배당으로 그냥 한 방에 돌려주고 혹은 더 이상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러면은 그냥 사업을 청산하고 다 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자녀 재산 분배 청구권이죠. 그러니까 회사는 돈을 벌어서 갖다 줄 건데 지금 줄 거냐 나중에 줄 거냐 이 의사결정을 매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성숙기에 있는 기업들이 좀 배당을 많이 하는 건가요? 성장 기업들이 배당을 거의 못 하는 거고. 네, 그렇죠.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건데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 배당을 안 하고 재투자를 하는 게 정말 진정으로 주주를 위해서 재투자를 하는 거냐 혹은 대표이사들의 위신을 위해서 그들의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냐 요거를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 느끼는 가치가 전혀 달라진다.
라는 거죠. 거기서 이제 네. 주주한테 안 나눠주는데 대신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계속 우상향을 꾸준히 하면 그건 잘 하고 있는 거일 거고. 예, 일단 기본적으로 맞아요. 맞죠. 기본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 그게 결국은 내 기회비용, 내가 그냥 은행에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주식을 살 수도 있고 부동산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걸 포기하고 이 회사에 맡긴 거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기회비용 이상의 자본 이익률을 주느냐, 지금 못 주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줄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그 만약에 기업이 매출액이 늘어나고 영업이익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그때마다 계속 뭔가 시장에다 대고 유상증자 해가지고 받아오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은 돈은 벌고 성장률은 높은데 ROE가 높지 않은 그런 식의 성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계속 이렇게 할 거다 라고 한다면 주주 입장에선 가치가 없는 거죠. 회사가 아무리 성장을 한다 하더라도. 네. 주주 입장에서 기업의 가치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치 투자니 뭐니 그런 어떤 기법의 얘기를 떠나서 주주와 회사의 관계는 그런 거다라는 거죠. 자, 지금 주식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자, 그럼 주식이 뭐 때문에 좀 장기적으로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잘 굴러가면은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업하고 싶으니까 돈 주세요. 안 줄 거잖아요. 그럼 누군간 준단 말이에요. 그럼 주는 이유는 뭘까? 크게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가 있는 거죠. 네.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사업을 잘 할 거냐. 사업을 해서 돈을 잘 벌 것 같다. 두 번째는 그 돈을 나를 위해서 벌어줄 것 같다. 그렇게 두 가지. 그렇죠. 네. 그 두 가지가 실제로 잘 작동하면, 그러니까 돈을 맡겼더니 잘 벌어서 잘 돌려줬네? 그럼 내가 또 맡겨야지. 이게 계속 굴러가면은 결국은 다른 자산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나 채권 같은 자산을 보면은, 일단 그 얘기를 좀 중간에 빠뜨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데이터로는 명확해요. 채권, 부동산 혹은 금 이런 다른 전통적인 자산들에 비해서 주식이 장기적으로는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네. 주식은 지금 기준이 된 시장은 미국입니까? 한국입니까?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나? 네. 웬만큼 우리가 아는 나라. 네. 한국도 여기 해당된다는 한국 거죠? 포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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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이든 일본이든 독일이든 호주든 네. 어떤 나라건 간에 네. 장기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채권, 부동산, 금 이런 자산들의 수익률보다 주식의 수익률이 더 높았어요. 네. 그게 무엇의 결과냐. 결과론적인 얘기인 건 맞거든요. 네. 그냥 지금까지 그랬을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수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뭐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에 대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힌트는 그거라는 거죠. 일단 주식이라는 게 해주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고,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는 그런 관계고, 네. 그럼 주주가 돈을 맡기는 이유는 기업이 그런 돈 벌 역량이 있느냐, 그 다음에 솔직하게 진실되게 나를 위해서 일을 하느냐,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돈을 준 거고, 네. 그 믿음을 이 주식회사가 혹은 그 주식회사의 경영진이 그 믿음에 부합하는 일을 잘 해줬다면은 돌려주는 거고, 그게 잘 굴러가면은 잘 굴러갔다 치고, 잘 굴러갔으면은 금 같은 원자재는 회사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원재료잖아요. 필요한 원재료고, 채권도 외부에서 돈을 빌려오고 이자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이란 말이에요. 비용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도 회사가 사업할 때 뭐 공장 짓거나 사무실 임차하거나 그때 들어가는 비용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주식회사가 자기 자본 이상의 성과를 주주들에게 건네줬다라는 거는 이 비용들을 차감하고도 초과 수익이 낮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 말인즉슨 이런 원자재나 채권이나 부동산이 잘 굴러가려면은 주식회사가 돈을 벌어야만, 주식회사가 초과 이윤이 나야만 이들도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당연히 이 주식회사가 잘 굴러갔다면은 이 비용들을 다 제하고도 초과 이윤이 났다는 거기 때문에 그 가치가 주식, 자기 자본의 귀속이 됐다면은 당연히 금, 채권, 부동산보다는 주식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네. 그럼 이제 수익률이 굉장히 높은 자산이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왜 투자자분들은 좀 주식으로 돈을 잃을까요? 우리 주변에 한국에서만 봐도 네. 부동산으로 돈 잃었다는 사람은 일부 분들 빼고는 잘 없단 말이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주식으로는 돈을 벌었다는 분이 잘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요. 뭘 한 거죠, 개인들은? 그러면 네. 이렇게 수익률이 높은 주식에서?
주식이 전체 자산군으로 봤을 때는 신기하게 좋아요. 되게 진짜 이상할 정도로 좋은데 근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잖아요. 부동산 투자자들은 뭐 지금이야 좀 안 좋지만 그렇죠. 너무 레버리지 많이 끼고 근데 가격 빠지니까 지금은 안 좋은데 어쨌거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본인 실거주용 집 한 채 혹은 거기에 뭐 한 채 정도 더 산다거나 뭐 이런 분들은 대체로 행복하단 말이에요. 네. 무리해서 부동산을 사지 않았으면. 근데 주식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좋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주식이란 자산 전체는 근데 주식 투자에서 기분 좋은 사람 없잖아요. 돈을 번 사람도 오늘도 기분이 좋지 않아요. 자, 다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주식이란 자산, 주식과 그러니까 주식 회사와 주주의 관계는 이런 거다라는 얘기를 혹시 누가 해 주던가요? 많지 않죠.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관계인데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한테 주식은 뭐죠? 그냥 MTS 들어가서 클릭 몇 번 하면 살 수 있는 거. 다시 팔고. 네. 그 다음에 매번 주가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돈 벌 수 있지 않나? 그런 자산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도박용 자산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그 거래 비용이라는 게 생각보다 되게 크거든요. 네, 거래 수수료, 뭐 세금, 뭐 이게 직접적인 눈에 보이는 거래 비용인데 이거 더하기 슬리피지라는 비용, 뭐 지난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슬리피지라는 비용이 어마어마해요. 엄청나요. 부동산을 샀다 팔았다 하려고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샀다 팔았다를 뭐 1년에 여러 번 할 수는 있겠지만 오늘 사서 내일 팔려고 부동산을 사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이것도 좀 약간은 서로 뭐 순환 참조이긴 한데 부동산 한번 사다 팔았다 하려면은 비용이 엄청, 너무 많이 나오죠. 네,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취득세, 부동산 피, 그러니까요. 네. 세금. 네. 그러니까 부동산은 거래 비용이 엄청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약간 비자발적으로 장기 투자를 하게 되는데 그 주식을 매매할 때 그 슬리피지라는 비용 거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는 세금 수수료도 막상 거래 한번 할 때 뭐 0. 몇 %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띄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니까 부동산은 보통 갈 때 한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늘 올랐다가 내일 빠졌다가 이걸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게 또 사람이 혼란스러울 건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진득하게 붙잡고 있을 수도 있는데 주식은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나를 매매에 나서게 만드는 그 충동을 매분 매초 느끼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충동 때문에 매매에 나서면은 다 녹아내리는 거죠, 자산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주식시장은 진득하게 앉아있으면 웬만해서는 지지 않는 게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고 무언가를 시도합니다. 아마도 평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지요. 라고 하는데 아마 이제 그만큼 많이 사고 파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건데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조금 질문 드리면 우리나라 지금 지수가 2,400, 300 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몇 년 전에도 요 지수였단 말이죠. 그럼 그때 예를 들면 지수를 샀건 했던 분들은 사실 뭐 몇 년 동안 수익이 없는 거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기비용까지 생각하면 마이너스인 것도 볼 수 있고. 제 질문과 답변이 좀 다른 걸까요? 아니요. 원래 그래요. 네. 근데 그 대한민국 주식도 주식시장 코스피? 코스피를 보더라도 그것보다 더 그러니까 5년, 한 5년 정도 박스권 혹은 보자 2000을 찍었던 게 언제냐? 2007년? 뭐 이때죠. 와, 대단하다. 15년 박스권?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20년 언더에서 손해보는 케이스는 존재해요. 발생해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결국 돈을 버는 에셋이다라는 게 한 30년 이상으로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20년 동안 마이너스였던 구간이 나와요. 대공황 때 그랬고 그 이후에도 또 가끔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자산은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 전체 자산군이 장기적으로 돈을 번다라고 했을 때 이 장기가 생각보다는 되게 길죠. 네, 길어요. 근데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부터 한 20년 이상은 살아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산 배분,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그 주식 투자, 뭐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뭐 채권, 금 다 마찬가지인데 재테크를 하냐 마냐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산 배분, 그러니까 돈은 벌었으면은 그 돈은 어떤 형태로건 쌓아두게 마련이잖아요. 그걸 내가 뭐 10년 후라고 해서 안 하지 않을 거고 20년 후라고 해서 안 하지 않을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은 내가 자산 배분에 대한 의사결정을 언제든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은 내 생존 기간이 앞으로 20년 이상 남아있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주식을 굳이 왜 빼야 하느냐. 그러니까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빼려고 할 때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여러분 주식은 좋은 자산이니까 주식을 하셔야 합니다. 이 얘기가 아니라 왜 자산 배분에서 주식을 빼야 합니까? 이 질문에 누가 명확하게 대답을 할 수 있느냐. 오히려 이렇게 물어보면 명확해지거든요. 어차피 우리는 20년 이상 높은 확률로 살아 있을 건데.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부동산도 장기간 뭐 돈을 못 번 케이스. 부동산이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부동산은 없으면은 좀 생활이 힘들어지는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내 실거주형 집 한 채. 네, 그래서 실거주 집 한 채 있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부동산은 웬만하면 별로 사람을 그렇게 괴롭게 만들진 않거든요. 내가 진짜 영끌해서 막, 뭐 내가 이자 비용도 감당 못할 상태에서 뭘 막 여러 채를 샀다. 뭐 이러면 당연히 문제인데, 그런 식으로는 무슨 자산을 사건 문제예요. 그나마 부동산이어서 오히려 다행일 수도 있어요. 뭐 어쨌거나. 그래서 주식도 말씀 주신 대로 뭐 15년 동안 박스권 뭐 그럴 수 있는데 좀 더 15년은, 길게 생각하면 예, 통계적으로는 그래요. 예. 원래 20년 이상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그 한국 주식 시장이 좀 안 좋긴 해요. 그건 맞아요. 그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이 책에 데이터가 잘 나오기는 한데 한 30년 이상으로 계속 이렇게 끊어서 봤을 때 그때 미국 시장은 연 10% 정도의 수렴을 해버려요. 근데 한국은 한 연 6% 정도의 수렴을 하거든요. 전체 시장 대 시장으로 비교해봤을 때는 한국 시장이 퀄리티가 좀 떨어진다. 그리고 퀄리티 떨어지는 거는 또 그 이유도 나름 명확해요. ROE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얘기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그 주주와 주식회사의 관계가 뭐냐. 여기서 미국은 그런 자본 비용 이상의 자본 이익률을 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뽀개버리잖아요. 회사를 없애버리는데, 한국은 회사 없애면 큰일이잖아요. 그럼 거기 일단은 고용이 문제가 되고, 예, 사실 뭐 대주주를 위해 주느라 회사를 청산하지 않을 이유는 없는데, 근데 임직원들의 그 뭐랄까 일자리가 사라진다? 그건 좀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고, 그런 걸 빌미로 하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한국에서는 회사 하나 가지고 있는 게 그 회사의 효율성이 얼마가 되던 간에 그냥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약간 삶의 만족도가 되게 높아지잖아요. 지금은 또 이제 한 재벌 3세 이렇게 되면 또 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아무튼 전통적으로 그래서 어떤 자본의 이익률, 자본의 효율성, 주주 가치 이런 것보다는 그냥 그런 건 모르겠고 그냥 내 회사를 굳이 왜 돈 잘 벌고 있는데 왜 청산해? 뭐 이런 시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고, ROE는 장기적으로 계속 낮아지는 추세고, 그러니까 주주들에게 이 주식 회사가 돌려주는 장기 수익률도 높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뭐 보통 방송에서 뭐 VT 전 세계 주식시장 사라, 혹은 뭐 VTI 미국 시장, 뭐 S&P 500 사는 뭐 SPY 뭐 이런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코스피 200 인덱스 사세요라는 얘기를 하기에는 이게 좀 그래요. 아니 이제 SPY 얘기 나와서 이제 그 한창 이제 통합기미 운동을 일어나고 미국 나스닥, SPY, QQQ 올라갈 때 그런 얘기 많았잖아요. 이거 SPY, QQQ는 꾸준히 모아도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이제 미국이 어쨌든 증시가 우상했기 때문인데, 그럼 대표님은 앞으로도 미국의 그런 증시는 우상할 거라고 보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방금 답변에서 약간은. 예, 기본적으로 각자의 판단이 돼야 될 건데, 일단 이것도 아까 질문 드린 거랑 아까 말씀드린 거랑 마찬가지로 아니라고 생각해야 할 이유가 뭐냐. 일단은 ROE 레벨이 전 세계 1등은 아닌데 전 세계에서 언제나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가장 ROE 높은 국가는 매년 좀 바뀌긴 해요. 어쨌거나 그냥 길게 놓고 봤을 때 매년 최상위권에 있는 국가긴 하거든요. 자본의 효율성이 전 세계에서 가장 좋고, 그리고 그게 국가의 뭐랄까 의식 자체가 자본의 효율성을 되게 중요시하고, 그러면은 그게 깨지지 않는 이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미국이 공산화됐다. 그런 일은 없죠. 뭐 우리는 자본의 이익을 너무 그동안 중요시했다. 그래서 뭐 진짜 그 미국이라는 나라 전체의 ROE가 현재 뭐 한 17%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한 10% 혹은 그 이하로 수렴하게 되는 그런 어떤 정치적이나 경제적인 움직임이 보인다.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러면은 어차피 지금 PBR도 엄청 높은 수준인데,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프리미엄이 꺾여버리면은,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꺾일 수 있는데 이게 좀 추세적으로 꺾여가는 그런 장기적인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은 요즘 반토막은 기본이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뭐 정치, 경제 이런 펀더멘탈 쪽은 또 각자의 생각이 다 있으실 거니까 뭐 거기에 따라서 판단을 하셔야겠죠. 대표님 말씀 들으면 어쨌든 주식은 다른 이제 뭐 채권, 부동산, 금 대비해서 이제 수익률이 좋고 샀다 팔았다
이런 건 굉장히 위험하고 좀 더 장기적으로 가져간다 말씀해 주셨는데 장기적으로 가져가더라도 어쨌든 좋은 주식도 결국 내가 언제 샀느냐는 굉장히 좀 중요한 요소잖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중요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왜요? 이 책에 내가 비쌀 때 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그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비싼지 싼지를 내가 구분하는 능력이 있다라는 게 전제로 돼야 그 질문을 할 수 있는 거고 당연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팔면 더 초과 수익이 나죠. 그리고 주식이 장기적으로 더 수익률이 좋다라는 건 굳이 제 주장이 아니라 그냥 데이터가 다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저는 그냥 데이터를 말씀드릴 뿐이고 왜 이렇게 좋았냐에 대해서 이제 제 해석이 조금 들어간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는 수익률이 좋았다라는 얘기를 쭉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안정성이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나와요. 사실 주식은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지 위험자산. 올해만 보더라도 너무 주식은 위험했잖아요. 매일매일 왔다 갔다 하고 1년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 나고 5년으로 보더라도 10년으로 보더라도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15년으로 보더라도 마이너스가 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험한 건데 근데 이 기간을 20년 혹은 30년으로 늘렸을 때 그렇게 늘려갈 때 데이터 보여드리면 좋은데 S&P 1년 보면은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위험 자산이잖아요. 근데 5년씩 투자를 한다. 라고 하면은 손해를 보는 구간이 확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손해의 폭도 이게 1년에 한 20% 나다가 40% 날 때도 있고 마이너스. 근데 이게 연환산이긴 하지만 연환산 마이너스 5% 아니면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요. 근데 수익률은 한 15% 10% 여기로 약간 여기서 엄청 들쭉날쭉한데 약간 스무딩이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높아지네요. 네. 자, 그러면 이게 5년씩으로 했을 때인데 30년으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요 이미지 지금 뜨고 있을 텐데 요거 왜 한국 지수로는 안 했어요? 뒤에 있습니다. 뒤에 네, 있나요? 네.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한국도 과연 저럴지. 한국, 자, 1년, 네. 5년, 네. 20년, 네. 30년. 한국도 좋아지긴 하네요. 네, 손실나는 구간이 사라지다가 20년에서 쭉 사라져버리고 수익률도 좀 미국보다는 그 절대값이 안 좋긴 해요. 6% 정도로 수렴을 하잖아요. 근데 어쨌거나 안정화가 돼요. 여기서는 1년씩으로 했을 땐 들쭉날쭉한데 기간을 늘리면은 이렇게 스무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그래도 쌀 때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여기 1958년 이게 1929년에 샀다는 얘기잖아요. 대공황 직전에. 대공황 직전에 사도 이렇게 연 8%가 되고 70년 스태그플레이션 시작하기 직전에 1969년 고점에 샀어도 이 정도 연 10%가 나오는 거고요. 한국의 경우에도 여기 2010 이거는 보자 1980년에 산 거잖아요. 네, 그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IMF 직전이면 1997년 그럼 20년을 했다. 2017년 이게 IMF 직전에 샀을 때 그래도 연 8%가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지수를 샀을 때의 경우 아닌가요? 네, 지수를 샀을 때. 네. 네. 종목을 사면 종목은 잘 사야죠. 종목 여기에는 사실 네. 상장 폐지된 것들이 다 빠졌잖아. 그치? 아니요. 상장 폐지된 거 다 포함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지수를 산다라는 거는 네. 상장 폐지된 거 다 포함하더라도 지수를 사는 거는 이렇게 유익한 거고 근데 내가 개별 주식을 샀다? 그러면은 상장 폐지될 수 있는 거죠. 지금은 대표님 말씀은 네. 개인은 웬만하면 전문 지식이 없는 이상은 네. 개별 종목 사지 말고 지수를 사라는 뜻인 건가요? 그쵸. 그건 제가 어느 방송에서 항상 자 이게 책이 2권짜리인데 네네. 보면은 이게 지수 사는 게 이렇게 좋습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요만큼이에요.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근데 우리 지수 안 사고 싶잖아요. 연 6%로 만족 못 하잖아요. 미국 사면 연 10인데 연 만족 못 하잖아요. 그리고 개별 주식 사고 싶잖아요. 평균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개별 종목을 사게 네. 되고 또 더 만족하지 네. 못하기 때문에 샀다 팔았다를 네. 하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는 네. 평균보다 못하게 된다. 못 하게 되고 그러니까 평균보다 그나마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게 이제 이만큼인데 네. 근데 이만큼도 그 수많은 여러 기법들이 다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 의미 없는 얘기 다 빼고 네. 다 빼고도 이만큼 남는 거예요.